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으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이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낙연 총리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번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김부겸, 김영춘 의원도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인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오늘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진지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총리까지 총선 신경 쓰느냐 민생 챙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비행기에서 언급한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거기에 이제 부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뭔가 그 내년 총선에서 정부로서도 정부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 이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지하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잠깐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의 소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해나가는 것은 전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문 비문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 있던 분들도 결국은 다 당에 있다가 가서 공익근무하고 돌아오셔서 복귀한 분들이고요.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모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원팀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출마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당에 헌신을 하러 온 것이지 재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에서 혹시 출마 요구를 하신다거나 헌신을 하러 왔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제 두 사람 봤는데 이낙연 총리 발언은 뭐 비행기 안에서 한 거니까 녹취는 없고 이해찬 대표가 뭐 그렇게 진지한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낙연 총리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그렇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자기가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기도 한 6, 7단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이 지금 사실 우리 그 역대 총리 임기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조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아마 올해 가기 전에 아마 총리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리 교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총리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거의 뭐 한교안 대표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투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여건에서는 또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총선 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총리도 뭐 부인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자신에게 모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시선들을 좀 더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오늘 지금 판례를 썼습니다만 결국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 과거 정치권의 사례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전에 총리를 했던 분 중에서 총선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자민련 총재였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일단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96년도 15대 총선 때 이해창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정치권에 등판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상당히 힘든 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완벽한 대권주자의 길로 들었었던 그러한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뭐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면교사로 삼느냐. 이해창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가 왜 망했습니까? 그때 YS 김영삼 대통령의 인형을 그때 전당대회인가 지구당 개편대회에 가서 뭐 두드리고 패고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바람에 결국은 대권을 잡는 데 실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DJP 연합을 깼지 않습니까?
깨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현직 대통령과의 현재의 권력과의 그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 이 비행기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신중한 행보를 그대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영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품성. 예.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같이 시작했고 예, 예. 뭐 오랫동안 교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돌다리를 반드시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인가 총선 차출로에 나오니까 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총선 역할론을 지금 부르짖고 나선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KBS 특별대담 때 총리를 꼭 찍어가지고 예. 총리를 비롯해서 총선에 나가실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런 것으로 보면은 이해찬 대표를 빼고 여권 핵심부에서는 뭔가 막후해서 조율된 얘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 친문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을 먹고 떨어지고 이인영 의원이 된 것은 대다수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토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또 아다시피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 PK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도 지금 뒤집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이해찬 등판론이 당연히 나올 만하고 이낙연? 이낙연. 예.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아까 얘기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 기여를 해야 하고 지금도 이해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일단 이낙연 얘기하는 거죠. 예.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당으로 돌아가서 총선에 기여를 하고 자기 예. 세력을 부식해야만이 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그러니까 것 자기 같습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징검다리로 네.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정태근 의원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예. 지금 이제 저런 발언이? 예, 경제 환경도 그렇고 안보 상황도 그렇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르게 상당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총리직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낙연 총리 당신마저도 총선 타령이냐. 지금 여권이 모두 다 지금 총선 타령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힘든데. 더더군다나 총리직에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적절치가 않고 만약에 하시려면 물론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거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 이미 나온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찬 체제로는 총선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총선이라는 게 대선에 대한 전망들을 안 보여주는 쪽하고 대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쪽이 붙으면 대권 주자가 이게 가시화되는 쪽이 훨씬 유리하고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김부겸 또는 뭐 유시민까지 포함해서 총력 선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 그 점에 대한 정지 작업인 것 같은데 예. 참 그래도 이낙연 총리 잘 하셨는데 시기적으로는 참 적절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림들은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예. 자, 정기남 교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오랜 정치를 경험한 또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또 네. 자치단체장도 하셨고 지금 총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 없이 대선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딱 정의가 돼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번에 뭐 지난번 시기상조론에서 한 발 더 분명히 더 나갔다고 보고요. 이건 사실상 총선 등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뭐 예를 들면 진지한 말씀 아닌 것 같다 하고 애써 평가절하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총선에 역할하게 되면 사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예를 들면 원톱 체제가 결국 투톱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진두지휘 체계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여러 가지 그림을 이번에 오늘 취임하게 되는 이른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일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저는 그려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여권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정철 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여권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동원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1차적으로 저는 양정철 원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해찬 총리는 이해찬 총리 아닌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떤 시기적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예. 총선으로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거 한마디로요. 간판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의 체제로는요. 상당히 총선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따라서 이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이해찬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막말 시비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또 이게 가급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얘기해 개인적으로 주세요. 예. 강성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이해찬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간판이 교체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이게 바로 이낙연 총리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게 직접 출마보다는 선대위원장 정도 이렇게 할 걸로 보이고 예. 이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있잖아요. 차기 대선도 이게 저는 전직 총리끼리 다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예. 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김현성 교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뭐 교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어벤져스처럼 총력전을 위해서 예. 당정청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발언들은 사실 좀 원론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직접적인 워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원론적인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정철 원장,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얘기했던 말씀처럼 결국 이제 원팀이 돼서 또 총선 승리가 바로 촛불 정신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지방의 권력을 바꿨고, 이제 결국은 보니까 국회가 이번에 패스트트랙 하나 올라가고 선거법 하나 바꾸고 공수처 이게 하게,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했으면 한다라는 것을 했는데 결국은 국회가 그걸 막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를 교체하고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낙연 총리의 필요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이 회고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고 있듯이 마치 과거 적폐와 싸우는 회고적인 선거를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낙연 총리의 어떤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양정철 원장 취임식 했습니까? 취임식은 안 하고요. 어제 이임식 하시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네. 아까 그 얘기를 하던데 내정치하는 것 아니다 그러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라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하실 때 굉장한 진정성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의 어떤 월급도 원래는 이제 받기로 돼 있는 월급이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했던 행위, 이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월급을 받지 않겠다. 월급 안 받으면 뭘로 생활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외국에 계속 있었지 않나요? 그건 제가 개인의 재산까지는 제가 모르고. 전에 많이 파셨잖아요. 책으로? 그리고 책도 쓰시고 예.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인세가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